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신다 했을 때에 그럼 도대체 어떤 답변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의 카테고리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것부터 한번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답변 무엇부터 준비하냐? 저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눴으면 하고요. 각각의 밑에 있는 세부 항목들은 저게 다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하고 보완하는 내용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준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본 항목입니다. 어찌 됐건 질문의 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면접장 가면 자기소개 시키겠죠. 그래서 자기소개 좀 해보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직무 지원 동기랑 뭐 기업 지원 동기가 있을 텐데 어느 것부터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랑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았을 때 특히나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매칭이 바로 안 된다면 당연히 직무부터 궁금할 테니 직무 지원 동기를 꼭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직무로 가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하면 왜 우리 기업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물어볼 테니 거기서의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만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직무 역량이죠. 그럼 우리가 왜 뽑아야 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 그다음에 기술,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이는 이번에 있는 경험 항목이랑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왜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문적으로 준비했는지 등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 안에다가 집어넣는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격이죠.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셔도 돼요. 성격상 장점은 무엇이다, 사례. 단점은 무엇이다, 극복 방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실제 이는 내용보다는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에서의 보여지는 면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상에 있어서의 일치성을 파악할 테니까 특히나 비언어적인 부분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포부죠. 그럼 내가 도대체 이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 포부를 작성해 주시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 정보도 별로 없다. 그런다면은 일반적인 형태의 뭐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목표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방향성과 다른 전혀 다른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뚱딴지 같은 내용만 작성, 말씀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면접장에 가면 이런 기본 항목의 질문들을 받게 된다. 제가 일부러 플로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저 세부적으로 더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크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만들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항목인데요. 경험 위주로서 요즘에 좀 많이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경험들을 준비하면 좋은가?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했던 경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뭐 살면서 성취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봐라. 아니면은 뭐 성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봐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스토리 안에서, 여기에서 무엇이 조금 뭐 힘들었냐 등등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즉, 다양한 형태의 경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건 뭐냐? 누군가가 나한테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을 묻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소재에서의 적을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스타 방식으로 당연히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는 성공 경험과 함께는 실패 경험을 같이 만들어 주세요. 실패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결론이 실패로 끝난다라기보다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중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라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힘든 부분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실패했다라고 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실패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협업 경험인데요. 협업 경험은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라.
첫 번째는 협업으로 목표 성공 경험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을 잘 분배해서 결국엔 같이 시너지를 일으켰는지 이 부분은 제가 SK 하이닉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제가 되게 잘 쓴 자기소개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업 과정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 도움될 것 같으니까 분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서 어떻게 시너지 냈는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협업 과제 하나 내용 만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다 여러분들이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어떻게 그 갈등을 잘 조율하셨는지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저 갈등에다가 내가 어떠한 스킬을 집어넣어서 갈등을 해결했다를 얘기할 것인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창의적 방식의 문제 해결 능력이죠. 창의적 방식이라 하면 기존의 방법은 이랬는데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이거를 도입시켰다라고 해서 이공계분들은 뭐 실험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인문상용계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이거는 좀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당장 면접장에 가서 머릿속에 떠올려서 만들어내기가 저조차도 뭐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창의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 요것만 대립되는 걸로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세 가지 관점 크게 봤을 땐 목표죠. 목표 달성 여부, 두 번째 협업이란 관점, 세 번째는 창의적 방식의 관점만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경험들은 다 대체할 수 있고 저 안에서도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험 항목은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성 항목인데 사실 인성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란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직업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취업 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나 직업관이나 아마 다 좋은 걸 만드실 테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사례, 직업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회사, 기업 지원 동기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뒷단에 있어서 사례를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취미 특기죠. 사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미 특기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습니까? 저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예, 그래야만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래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저런 것들을 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럼 왜 존경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올 것이고 너무 그 인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려고 했던 역시 여러분들의 사례 위주로서 좀 가주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 공백기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학점이 낮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등등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러한 아킬레스건이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하면 서류 전형을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런 게 통과돼서 면접장까지 왔으니까 그걸 어찌 됐건 받게 될 질문이니까 내가 웃으면서 어떻게 잘 대답해서 넘어갈 것인가 저거에 대한 스토리를 탄탄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직업윤리 질문인데요. 뭐 원칙이라든지 부당한 지시라든지 사기업에서도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을 무조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부분인데 너무 한쪽만 가면은 반대쪽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직업 방송에 만들어 놓은 안정형 상황 면접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사실상 1, 2, 3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준비하는 것이라 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해 놓으셔야 될 게 뭐냐? 바로 4번의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셔야 될 건데 이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발점은 무엇이냐? 바로 기업의 실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반기에 보러 가시면은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맞물리는 상황이 될 거고 보통 이제 하반기 때 면접 보러 가신 경우에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맞물리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 1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이제 공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간 2달 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공시가 되는 시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예상되는 실적까지 해서 그것이 이 기업이 무엇을 잘한 건지, 무엇이 약한 건지, 외부적인 환경에 무엇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요렇게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보도 자료를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네이버에 뉴스 보시면 되죠.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보시면서 현안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 좋았는지도 저 보도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 보도 자료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경쟁사에 대한 기사도 떠오를 테니까 경쟁사 놓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그래서 저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자료 다운받아서 달달달 외운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제 면접 보기 위해 시간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면접용 답변을 만드시는 1 번, 2번, 3 번의 여러분들의 경험 플러스 매일매일 시간을 쪼끔씩 주셔서 30 분씩은 기업 분석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좀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좀 추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막 이래저래 기출문제 끌고 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화 시키자. 카테고리화 시켜서 기본 항목의 질문들, 경험 항목의 질문들, 그다음에 인성 항목의 질문들로서 나름대로 나눠서 저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차피 내용들은 겹칠 텐데 어떻게 질문이 나오느냐에 따라 답변하는 방식은 쪼끔씩 바뀔 수 있겠죠. 저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 면접에선 결국엔 변별력을 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변별력을 내는데 제일 좋은 것은 기업 분석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들어갈 것이니까 매일매일 데일리로 기업 분석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준비해 보시고요. 면접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시작일 테니까 답변 잘 준비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